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증시 영향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총 634명이 참여해서 찬성 202명, 반대 432명으로 230표 차입니다. 노동당 대표 야당의 대표는 정부 불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16일 오후 오늘입니다. 오후 7시경에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 총리총은 측은 이 정부의 불신안이 통과가 안 되면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 유동원 팀장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부결을 많이 또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사상 최대 표차입니다. 이 합의안 이 승인 투표 결과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 4시경에 투표를 시작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부결이 됐고요. 230표 차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이라서 큰 무리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230표 차로 부결되는 결과라는 것은 좀 과했다라는 정도, 이 무게가 상당히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230표 차로 부결되는 것은 영국 의정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고요. 보통 평균 100표 차로 부결 기록도 매우 드문 상황에서 230표 차라는 것은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당 테레사 메이 총리, 집권 보수당 전반적으로 좀 얼굴을 들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이 95년 전인 1924년에 100표 차 이상 부결 기록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브렉시트 이야기가 좀 계속 지금 좀 되는 상황에서 이젠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그려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어쨌든 메이 총리의 행정부가 3일 이내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EU와 브렉시트 시행 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브렉시트 시행일을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은 시장에 지금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기도 안 되고 아예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타로 보면 브렉시트가 무산이 되는 가능성, 조기 총선 가능성, 그리고 제2 국민투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상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결 의원 중에 표결권이 있는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지만 결국 가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수당 의원석이 317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보수당 안에서도 50명 이상이 합의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가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브렉시트가 무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든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지금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국 경제에 대해서도 GDP 7%가 감소할 것이다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화도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양상이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부결되고 나서 만약에 우선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딜 없이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브렉시트가 무산이 되고 조기 총선 등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또 시장 방향성은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가 되면은 영국이나 유럽 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영국 재무부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에 15년 뒤에 영국의 GDP가 EU 잔유시 대비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유시 대비해서 한 9.7% 정도 낮아진다라는 숫자, GDP가 9.7% 낮아진다는 숫자, 그 다음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도 2.1에서 3.9 정도 퍼센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브렉시트를 지금 하고 있는 영국을 놓고 보면 현재 GDP 규모가 2.6조 달러 정도 되고요. 세계 5위 정도 되는 경제 규모, 전체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 3%가 넘는 경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브렉시트가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놓고 따지자면 결국 경제 사이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미만이고요. 또한 유럽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엑시트가 안 일어나고 있는 유럽을 놓고 보면 훨씬 더 큰 규모이고요. 또한 독일이 버티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를 놓고 보시면 2011년의 재정 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었던 지난 8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터키라든지 등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드래기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양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경제 변동성 또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유럽 쪽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유동호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든 소프트 브렉시트든 일정은 좀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영국 경제도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 키움증권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증권사의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이야기 키움증권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증권가 전체적으로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놓고 있나요? 네, 워낙에 별로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다 전망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일지를 보면 작년 12월 10일 날 메이 총리가 연기했잖아요. 네. 그 연기했던 날 사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부결됐다라고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월 10일 날 투표한 거고요. 연기는 한 건데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는 그날 합의한 승인 투표한 건데 진 거라고 다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딱 한 달 지나서 1월 15일 날 했는데 누구도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로 놀라지 않는 분위기고요. 이미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재료의 재탕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충격도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초안 내용들을 보면 아일랜드,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2013년도니까 거의 한 6, 7년 전으로 되돌아가거든요. 상당히 좀 오래된 이슈이고요. 그 초안들, 이번에 유럽연합하고 영국이 이 브렉시트 관련된 그 문건들, 합의안들 초안을 보면 아일랜드 국경 문제, 이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오늘도 지금 속보로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 미해결 기한만 유예를 놓나, 그 별도 협정 맺기 전까지는 영국이랑 북아일랜드는 다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간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아직도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도 보시면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라고 조금 이 귀가 오른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는데 이게 영국 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국 땅인데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전혀 통제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 국경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관세 동맹에서 남냐 아니면 다 하드로 해서 다 빠져나오냐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아일랜드가 거기 그러면 관세 동맹까지 각각의 국가로 찢어지는 것이니까 영국이랑 아일랜드로, 아일랜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당 쪽에서도 나라 생각해서 나온다고 했던 부분에 손을 들어줬는데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이 총리도 지금 하드로 갔다가 소프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 내에서 반대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이거 했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소프트 브렉시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쪽 세가 득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뭐 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 일정을 좀 바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그림으로 좀 보시면 워낙에 지금 한 브렉시트 결정 나오고 나서도 한 3년 된 재료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이랑 영국이 협상 시작한 지 한 1년 반 돼 있는 것이 작년 10월에 나왔다.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협상 마무리됐던 그 합의안입니다. 그 합의안을 보면 이제 뭐 브렉시트 전환 이행 기간권이라든지 분담금 정상권, 그리고 상대국 국민의 어떤 거주 권리, 그리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이게 지금 뭐 관세 동맹이라든지 단일 시장 관련해서 하드냐 소프트냐, 그리고 아까 그 아일랜드 국경 문제도 여기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합의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부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노딜이냐 아니면 뭐 새로운 협상안 도출이냐, 조기 총선이냐, 제2 국민투표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약간 옛날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그 축이라고 하면 중도 좌파 개념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노동자 측에 서 있는. 근데 노동당에서도 아마 브렉시트 무효화를 들고 나올 거라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는 이번에 부결되고 나서는 그냥 좀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전체 이 플로우로 보면 시나리오를 다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브렉시트 간다고 해도 그냥 소프트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니까 역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증권사 전망 중에 가장 좀 저랑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견해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KF투자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회일이니까 의회 기준으로 다음 1월 21일까지는 실제로 어떤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는데 영국 의회가 이 짧은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캘린더로는 5일이고 의회 그 개회일로는 3일인데 그 안에 어떤 새 안을 만들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유럽연합한테 다시 가서 이 브렉시트 데드라인 3월 29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넉 달만 더 연장해 줘라라고 말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 4개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개월, 그리고 데드라인인 3월부터는 4개월 시간을 더 벌어놓은 상태에서 영국 의회 내에서 재협상을 해서 아마도 소프트 브렉시트로, 소프트 브렉시트는 그거거든요. 완전히 잘라져 나오는 거 말고 시장도 단일 시장으로 그대로 가고, 그래서 관세라는 부분도 조금 뭐 예전 것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다만 분담금은 옛날에 100 중에 100을 다 줬다고 그러면 유럽연합에 대한 분담금을 한 뭐 지금 일부 국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 8, 90% 정도만, 뭐 최대한 90% 정도만 내는 걸로 해서 가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가 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 브렉시트 건은 영국 보수당하고 노동당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바로 아실 건데, 영국도 토니 블레어 집권 시절에는 중도 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층을 생각하고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좀 더 시각이 좀 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보수당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냥 자본주의 현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좀 민주당하고 자한당 그런 축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자한당이나 민주당도 다 보수당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으로 치면 정의당 정도만 노동당인가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던 당이었었는데 보수당으로 넘으면서부터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파 계열로 이 영국이 변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분위기도 나왔던 건데 캐머런 총리는 사실은 본인이 재집권 하려고 했다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자기 발등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둘 다 잃고 지금 나가 떨어진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보수당하고 노동당의 그런 그 시각 차이와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번에 왜 브렉시트가 부결됐어도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전국 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 보수당의 견해를 좀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시 영향과 전략은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증권사들 일부에서는 좀 뭐 싹 좋은 재료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중립 이하 정도로 아주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많고요. 삼성증권은 탈퇴한 부결 후에도 불확실성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뭐 크게 뭐 큰 재료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일정 지연 가능성은 있지만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아까 제가 쭉 여러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아니면 없던 걸로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 시장 충격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노동당도 사실 이쪽으로 약간 소프트로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프 투자는 영국의 전국 혼란은 불가피할 건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이제 이번 이벤트가 유럽연합 다 유로존 다른 국가에 피해 그러니까 확산돼서 다른 쪽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어쩌지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 시황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같이 모여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상황도 봤을 때 떨어져 나가면 힘들거든요. 영국도 그래서 아주 그냥 좀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조금 발을 담그는 쪽으로 돌아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고 영국의 혼란은 또 불가피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동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